다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 일단 저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뭐랄까 오랜만에 마블다운 마블 영화를 봤다고 해야 할까요? 엔드게임 이후 그저 숫자만 많았던 다른 마블 작품들과는 다르게 이번 영화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특유의 매력과 마블 하면 생각나는 개성으로 다시 돌아와줘서 보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그래 이게 마블이지, 마블이라면 이래야지 라면서 감탄했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 개봉한 와칸다 포에버도 그렇고 퀀텀 매니아도 그렇고 마블이 실망스러운 영화만 내놓아서 이제는 마블을 놔줘야 하나? 라며 진지하게 고민했는데 와, 이러면 떠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의 감상은 어떠셨나요? 오늘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에 대한 칭찬과 성공 요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오갤 3편 이후가 왜 씁쓸한지, 즉 이 작품 이후에 마블이 왜 걱정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는 없으니 편하게 따라오시죠. 이번 가오갤 3편은 왜 이렇게 재미있고 또 성공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만의 매력을 잘 담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관객들이 엔드게임 이전에 마블에 열광했던 이유는 마블이 다양한 개성을 지닌 히어로들의 집합체였기 때문입니다. 억만장자의 플레이보이였지만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 히어로가 되고 난 후 오로지 세상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을 희생한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약골이었을 때나 히어로였을 때나 항상 올곧은 신념 하나로 모두를 위해 싸웠던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 냉철한 스파이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자신의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아꼈던 블랙 위도우 나타샤 로마노프. 이 외에도 다양한 매력과 색깔을 지닌 히어로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블을 좋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드게임 이후 기둥과도 같던 히어로들과 배우가 하차하고 디즈니 산하의 마블이 이상한 생각에 물들어버리는 바람에 과거에 개성 넘치던 히어로들은 사라지고 시리즈의 수만 쓸데없이 많아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개성 없는 히어로들만 즐비하고 심지어 토르와 앤트맨마저도 원래의 매력을 잃어버린 이런 마블의 상황에서 본래의 초심과 개성을 간직한 가오갤 3편이 개봉했으니 마블 팬들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진짜 이번 가오갤 3편은 1편과 2편의 병맛, 코미디, 가족애, 감동, 그리고 시대를 앞서 나간 PC까지 모두 가지고 돌아와 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것들보다도 이 점이 가오갤 3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엄청난 혁신도 아니고 그저 과거부터 있었던 개성을 유지했다는 점이 흥행 요인이라니 지금의 마블이 여러모로 한숨 나오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매력적인 빌런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런이 빛나야 주인공들이 빛난다. 이건 말이 필요 없는 국룰, 아니 세계룰이죠. 마블의 인피니티 사가가 흥행할 수 있었던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매력적인 빌런인 타노스 때문이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 영화의 메인 빌런인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타노스만큼의 강함은 없지만 다른 악당들처럼 단순히 우주 정복이 목적이 아닌 보다 완벽한 우주를 만들겠다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를 위해 좋은 뜻의 목표와 상반되는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을 진행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신박했던 빌런이었습니다. 세상을 위한 명분을 내세우고 실행에 옮긴다는 점이 나름 타노스와 비슷하기도 했죠. 그리고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저의 기억에 남았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도 이미 수많은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특정 인종만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종차별주의자들, 내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과 성적이 낮은 아이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무개념 학부모,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원작 팬들의 추억이고 나발이고 무시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배우를 바꿔대고 불필요한 메시지를 넣어대는 디즈니를 포함한 여러 영화 제작사들까지. 이번 영화의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이런 현실의 빌런들을 스크린으로 옮겨놓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록 판타지 가득한 마블 영화 속 허구의 인물이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빌런과 비슷하여 이야기에 쉽게 몰입할 수 있었고 이 점 때문에 마지막에 그가 가디언즈들에게 패배했을 때의 통쾌함이 보다 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성공 요인은 바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고 와야 하는 작품이 없다는 겁니다. 전에 개봉한 닥터 스트레인지 데온돈의 멀티버스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디즈니 플러스의 완다 비전을 정주행해야 했고 퀀텀 매니아의 메인 빌런인 캉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디즈니 플러스의 로키를 봐야 했죠. 그리고 이번 가오갤 3편 다음으로 개봉할 더 마블스의 경우도 디즈니 플러스의 미즈 마블을 봐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디즈니 플러스 마블 시리즈와의 연계는 최근 개봉했던 마블 영화들의 평가를 깎아먹고 진입장벽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냥 이전 영화를 영화관이나 VOD를 통해 한 번만 보고 오면 됐던 과거와 달리 추가적인 금액도 지불하고 영화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 시리즈를 보고 와야 하는 지금의 방식은 저와 같은 열성적인 마블 팬들마저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봉한 가오갤 3편은 디즈니 플러스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작품의 자연스러운 이해를 위해서는 가오갤 1편과 2편,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을 봐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디즈니 플러스에서 관련 있는 작품이 홀리데이 스페셜이나 I am 그루트 같은 외전뿐이기 때문에 보다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디즈니 플러스의 외전들을 한 개도 보지 않고 영화를 보러 갔지만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정말 재미있었던 작품이지만 그만큼 영화가 끝난 다음에 몰려오는 아쉬움과 씁쓸함도 컸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마치 놀이공원에서 신나게 논 다음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다시 힘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깨닫고 현타에 빠지는 느낌이랄까요? 가오갤 3편 이유가 씁쓸한 이유는 일단 바로 다음에 개봉하는 마블 영화가 이거라는 건데 나 미즈마블 안 봤는데 이건 진입장벽이 높은 것도 있고 영화 내 외적으로도 논란도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저나 예고편 좋아요 싫어요 비율이 이게 나올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이유가 씁쓸한 이유는 이러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제임스 건 감독이 마블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건 감독은 이제 마블을 떠나 경쟁사인 DC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 소식은 마블과 팬들에게 꽤나 아쉬울 뿐만 아니라 마블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임스 건이 떠나는 지금의 상황은 과거 전성기 때의 마블이었다면 지금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전성기 때의 마블은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감독의 의견은 존중하되 마블이 짜놓은 큰 그림과 로드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명작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죠. 하지만 현재의 마블은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왔는지 잘 짜여진 로드맵에 PC를 더 넣을 거야, 다양성을 더 존중해야 해, 예술적인 영화를 만들 거야 라며 기존에 있던 캐릭터의 개성마저 바꿔버리는 한숨 나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마블 속에서 그나마 자신이 맡았던 영화의 색깔과 개성을 꿋꿋이 유지하고 있는 실력 있는 감독이 떠난다는 건 마블의 입장에서도 팬들의 입장에서도 비극입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서 스폰지밥이 떠난 집게리아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비록 가오갤의 캐릭터들이 더는 안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제임스 건 감독이 보여줬던 이들의 케미를 더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작품만큼 재미있고 잘 만들어진 마블 작품을 앞으로 볼 수는 있을지, 볼 수 있더라도 도대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 생각할수록 씁쓸하네요. 그래도 마블이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었으니 이에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기다려보도록 하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나그네였습니다.